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뉴 전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이렇게 3가지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택되시면 저희가 향긋한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이 단독 기사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각 사업부를 동원해서 이 반도체 투자 재원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지 기조를 말할 만큼 본격적인 투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첫 번째 썰전 주제였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네, 이번 튀르키예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은 튀르키예 철강 생산 능력의 30%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한국의 튀르키예 향 철강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썰전인데요. 좀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투입이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일까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네. 반도체를 항상 좀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왜냐면은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시가총액 1등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LG엔솔 다음으로는 또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이 또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가 잘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힘을 좀 잘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쓸 때는 항상 또 우리 그 증시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제 생각에는 지난 뭐 재작년 그 후 전년 시즌에 삼성전자가 또 10만 전자 간다라는 이제 막 소문이 막 무성하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좀 많이 진입을 좀 하셨다가 지금은 뭐 좀 기다리고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고 계신 그런 분들도 지금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뭐 삼성전자의 뉴스 기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우리 전반적인 좀 시장의 우리가 투자 방향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항상 좀 내포가 이제는 좀 되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그 제가 가지고 온 뉴스 기사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다가 수조 원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투입을 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성 그룹 안에서 뭐 이제 뭐 다른 계열 쪽에서라도 이제 좀 그 현금 유입을 좀 시킨 다음에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제 좀 보도가 된 그런 내용이죠. 사실 지금은 반도체가 좀 불황입니다. 뭐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서 수요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쪽으로는 좀 비비기가 어려운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불황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뭐 마이크론이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뭐 다른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은 뭐 같이 이제 2022년도에 같이 좀 주가 하락도 좀 많이 나오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내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 쪽에서는 투자 규모를 경기 상황이라던가 반도체 뭐 불황이라던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축소를 하지가 않고 이제 무감산 정책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오히려 이제 뭐 해외 다른 뭐 주요 기업들이 경쟁사들이 이제 주춤한 틈을 좀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뉴스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뭐 당연 뭐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반도체 쪽의 뉴스들이 좀 제법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K칩스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특법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 세제 공제를 좀 확대를 하겠다,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좀 제시를 좀 했었고 그게 이제 그 여야에서 계속해서 좀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야당 쪽에서는 좀 반대를 해가지고 깔끔한 좀 통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이제 뭐 그 경제부 총리가 2월 달에는 이 조특법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우리 1월 달에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던 그 상승의 모멘텀이 그러니까 이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바닥을 찍으면서 갭상승도 보여주고 1월 달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근데 이 지수의 흐름을 견인을 했었던 것도 그 당시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이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뭐 4%대 추가적으로 뭐 3% 가까운 흐름들 연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처음에 이제 좀 발언이 됐었고 이제는 뭐 통과가 되면서 좀 더 좋은 상승 모멘텀으로 나와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좀 뉴스들이 계속해서 좀 좋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시 코스피 시장의 차트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1월 말 혹은 이제 그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좀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봉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위쪽으로 반등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하락도 좀 강하게 나오고 위아래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계속해서 여기 위아래를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시장이 좀 많이 밀렸었죠. 그 당시에도 이 박스의 하단을 두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체감상 온도가 굉장히 좀 좋았죠. 이 박스에서 바닥을 터치하고 그다음에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분위기를 좀 끌어주는 모습들이 이 지수 움직임 하나하나에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코스피가 만들어주고 있는 박스 상단 이 구간 자체가 11월 달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12월 달이라던가 이때 이제 그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굉장히 좀 주요한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박스의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지수가 힘을 좀 더 써주면서 상단으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지수의 차트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주요한 구간들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매물이 쌓여있던 곳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만약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연속 상승세가 1월 초반에 나왔었던 것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과열이 좀 많이 됐습니다. 1월 달부터 쉬지 않고 위쪽으로 붙이고 있는데 하락 종목의 개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지수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에코프로라는 종목과 에코프로 VM, LNF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너무 강하게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이 좀 힘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쪽이 힘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단기 과열이 너무 셌고 조정 구간들이 당연히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를 너무 격하게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불안한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에코프로와 2차전지 종목들이 좀 위쪽에서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다시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코스피가 힘을 계속해서 좀 모아가고 지금 뭐 반도체 쪽에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2,500포인트라든가 이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단기 흐름과 분위기들이 다시 또 집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그 단계들을 좀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이제 2,500포인트를 만약에 넘어주면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주요 구간들을 돌파할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끌고 가는 경우들이 거의 항상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있었던 일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2차전지 쪽에서는 LG엔솔이라던가 삼성 SDI 이런 종목이 있겠고 뭐 부가적으로 뭐 현대차, 기아라던가 아니면 카카오, 네이버 이런 그 대형주들이 시가총액 탑
탑10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들보다 매력을 좀 더 발산하는 그런 시기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주요 구간만 돌파하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악재들이 좀 많았었는데 좀 소화를 좀 해내고 있는 과정들이 좀 지속이 되고 미증시 쪽에서도 이제 분위기의 훈풍들이 좀 돌아오고 있어서 저는 이제 뭐 2월 달에는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뚫고 견인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업황은 이제 뭐 펀더멘탈 쪽에서는 밀린다 하더라도 분위기라던가 모멘텀적인 측면들을 타면서 좀 좋게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을 제가 하나둘 좀 살펴보고 차트의 위치라던가 수급 내역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실적은 작년 재작년만 그런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충분히 빠진 주가가 많이 하락이 되고 할인이 된 상황에서 좋은 분위기와 차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챗 GPT 열풍이 한번 좀 불었었죠. 그래서 뭐 메타버스라던가 인공지능 아니면 뭐 로봇주들 이런 테마성 종목들도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하고 그 이후에는 순환매가 반도체 쪽 종목들한테도 좀 많이 갔습니다. 뭐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던가 아니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던가 아니면 뭐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이제 특징들이 뭐냐면은 AI 반도체 전문 기업들 여기에 그 테마를 좀 같이 섞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단기 시세가 또 테마주처럼 이제 잘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그 AI 반도체라고 하면은 또 AI 가동을 위해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반도체의 공정이 좀 더 좀 세밀화가 돼야 되고 좀 더 높은 기술들을 좀 요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종목들한테도 분위기를 좀 끌어주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챗 GPT 열풍이 나다 보니까 AI 반도체가 가격이 뭐 3배가 더 뛴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는 뭐 그 해외 투자자들의 그런 뉴스들이 나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도 분위기를 끌어주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트를 보시면은요. 제가 뭐 잠깐 제시를 말씀을 드렸었던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지금 뭐 많은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뭐 최근에 이제 대박 종목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도 최근에 바닥에서 그 윗꼬리 패턴을 보여주다가 급등 이후에 시세가 좀 좋아졌죠.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뭐 바닥을 계속 다지다가 한번 큰 거 한 방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을 좀 늘리면서 그러니까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랑 아니면 이제 AI 반도체가 섞여 있는 이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도 이렇게 이제 테마성 종목들로 이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의 종목들한테도 좋은 시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도 바닥 다지고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졌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소형 반도체 혹은 뭐 삼성전자 쪽에서도 그렇고 매력도가 이제 바닥에서는 좀 점점 잡히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업황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들이라고 한다면은 명분이라는 그런 이제 뭐 재료가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혹은 타이밍을 단기적으로 잡아볼 만한 종목들은 최근에 좀 차트가 좀 수상한 종목들 저는 이 바닥에서 보여지는 윗꼬리 패턴을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종목을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마이크로 프렌드도 최근에 AI 반도체 쪽에 테마를 좀 엮으려는 시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물대를 좀 쌓으면서 위쪽을 찌르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반도체 기업은 아니지만 AI 반도체, 그러니까 그 창투사다 보니까 어느 기업에 아니면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쪽에서 성과라던가 시장의 분위기가 오면은 급등하는 그런 모멘텀성적인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도 최근에 AI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좀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제 테마가 좀 새로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에 뒤이어서 후속주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이제 좀 개별 종목들한테도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반도체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저는 전반적인 반도체 여팡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뭐 테마성이라던가 조금 더 좀 빠를 수 있는 단기적으로 이제 한 번에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그 안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시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AI 반도체 이슈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K칩스법 등 이 훈풍을 주는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흐름은 코스피 시장 전반을 끌어준다고 말해주셨고요. 주요 매물이 쌓여있는 2,500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1월 상승 구간이 2월에도 이번에도 나올 수 있다 말해주시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시총 상위주들이 선두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엔솔 등 이런 10인의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챗 GPT와 함께 AI 반도체까지도 짚어드렸네요. 다음 썰전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철강주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뭐 시장에서는 뭐 모멘텀 혹은 이제 뭐 재료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좀 네. 뉴스들이 좀 있었죠. 그 튀르키예 지진을 통해서 뭐 좀 많은 것들이 좀 붕괴가 되고 좀 사망자도 많이 속출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거기에 반한 이제 반사익 수혜주들을 계속해서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철강주들이 분위기를 좀 많이 이끌었죠. 그래서 저는 철강주 쪽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오늘의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만들어 놓은 차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아 보여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장 마감하고 4시에 이제 또 그 방송국에 원고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방송국에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강주들이 시간의 급등들이 이미 뭐 벌써 좀 나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모멘텀이라던가 추후에 좀 기대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철강주가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오늘보다는 내일 아침 시초가가 더 좋을 상황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튀르키예 지진이 나오면서 그쪽에 있는 일부 철강사들이 가동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중에 한번 좀 부각이 됐습니다. 굉장히 뭐 센 테마로 이제 작용을 하진 않았지만 좀 자리를 좀 다시 만들어주고 돌파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랑 그 철강 수출 부분에서 FTA 수입 관세가 면제된 그런 상황이라 이제 뭐 이런 그 튀르키예 철강사 생산 중단이 우리나라 이제 철강 기업들한테는 판매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된 그런 뉴스가 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가 이쪽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런 튀르키예 관련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철강주들이 좋아서 하나하나 또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철강의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도 이제 뭐 바닥을 친 이후에 많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의 모멘텀을 좀 많이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그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됨에 따라서 이제 그 철강의 수요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 민감주의 성격인 철강주가 뭐 더불어서 우리 증시가 요즘에는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좀 다방면의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2월 오늘이 이제 20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가오는 3월에는 중국에 이제 양해 일정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정책들에 대한 발표들이 좀 나오죠. 그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양해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화장품 종목들이라든가 중국 소비주들 이런 것들도 되겠고 최근에는 이 철강주들도 중국의 그 뭐 경기 개선이라든가 뭐 이제 수요 확대 이런 부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양해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좀 강하게 어필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철강주는 사실 많이 올랐어요. 오늘 그 시간에서 뭐 금강철강이라던가 문배철강,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상승 이후에 그 이후의 흐름은 뭐 내일이 돼봐야 알겠지만 철강주들이 과거 상승 그 흐름 이후에 지금은 바닥까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일 뭐 시초가 이후에 좀 다시 좀 조정 구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철강주들도 이제 좀 바닥을 돌파하는 시도하는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게 이제 튀르키예 지진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금강철강이라던가 혹은 이제 문배철강이라던가 이런 게 좀 가벼운 그런 종목들이 저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철강주 쪽에서도 이제 수혜가 이어졌지만 최근에 이 튀르키예 얘기가 나오면서 튀르키예 이제 복구라던가 뭐 재건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좀 다소 됐었죠. 오늘은 좀 조용한 모습들이 나왔었으나 이 재건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엮였었던 그런 이제 좀 테마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좀 받는 모습들이 최근에는 좀 나왔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왔었던 뭐 데모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좀 다시금 죽어 있다가 바닥에서 이제 윗꼬리 패턴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런 액션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좋은 그림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소 눌러지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터키발 이슈라던가 아니면 오늘 뭐 새롭게 부각이 된 뉴스 중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이제 이슈를 돌려볼 만한 내용들도 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다시 종전 선언을 뭐 이제 뭐 러시아의 승리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선언을 할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는 뉴스들이 좀 전해지면서 아직까지는 뭐 재건주들의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좀 쥐어짜내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데모라는 종목이 시세가 좀 잘 나왔었고요. 저는 뭐 후발적으로는 차트에 나와 있는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던가 아니면 뭐 해인이라는 종목도 지금 위치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상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시세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죠. 그리고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다가 최근에는 양봉으로 좀 넘겨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올라선다라고 하면은 다음 매물대까지는 방향을 위쪽으로 할 공간들이 좀 짧게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두신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뭐 챗GPT 이슈가 좀 잠잠해지는 시기에 새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새로운 테마들도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철강주 급등 추세가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뉴스죠. 이 튀르키예 강진으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철강사가 생산 중단이 되면서 우리나라 철강 관련주 수출 증가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 부양 모멘텀도 붙으면서 3월 중국 양회 이후에도 좋은 흐름 짚어주셨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빠진 구간으로 바닥 돌파 시도하는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장중 시장과 종목 대응법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에는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요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찾아오시는 분들께 굉장히 좀 핫한 결과를 좀 많이 안겨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바로 이제 그 전주에도 그렇고 좀 좋은 결과치들을 좀 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좋은 수익을 좀 많이 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모든 종목들 뭐 혹은 뭐 급등했었던 T3라던가 과거에 뭐 솔본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다 동일한 패턴을 통해서 포착이 된 그런 종목들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식시장에서 명분이 쌓이는 그러니까 재료와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명분을 붙일 수 있는 테마와 재료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맥점을 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차트라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매집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좋은 시기 적절한 시기에 매수를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상한가라던가 뭐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 혹은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아졌었죠. 그래서 뭐 여전히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종목들을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결과치들은 뭐 몇 달째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패턴으로 포착된 새로운 종목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수익을 혹은 뭐 이번 주에 남은 기간 동안 수익을 좀 도전하실 분들은 필히 또 참석을 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종목들도 얻어가시는 좋은 시간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지난 기술 강의, 윗거리 패턴과 접목되어 수익 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시에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힌트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BB테크입니다. 매수가 46,500원이고요. 비중이 10%인데 로봇 관련주이고 오늘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고점이신 것 같거든요. SBB테크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SBB테크는 지금 뭐 종목 상담이 크게 뭐 의미가 없을 만한. 네,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어서요.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단기 매매 하시다가 물려서 네. 어떡할까요? 약간 뭐 이런 맞아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은 힘을 잘 써주는 종목이 탄력을 받은 종목들한테 수급이 집중이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서 많이 오른 거는 맞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 재료라든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 이슈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경고점 돌파는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를 꼭지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도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이 추세가 깨질 수 있을 만한 손절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저는 한 36,000원 정도라고 보거든요. 36,000원,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낮은 구간인데 너무 급등 이후에 상한가에 근접하는 흐름이 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또 치고 올라가는 18% 정도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감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지 않아서 뭐 부담이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뭐 추세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차트에 대한 흐름들도 그다음에 뭐 재료에 대한 흐름들도 여전히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나의 매수가 돌파를 일단은 뭐 목표로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물려 있는 부분들에 좀 시컵하셨었던 그림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뭐 매수가 위쪽이나 부근에 나갈 때는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일단은 뭐 추가 수익보다는 저는 이제 뭐 부담 없는 매도를 이제 목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뭐 고점으로 날아가는 종목들 잘못 잡아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그널을 주는 바닥 돌파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서 차라리 안정적으로 계좌의 수익을 좀 가져가는 이런 좀 자극적인 매매보다는 보다 안정적이지만 좀 세련된 매매를 저는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B테크에 대해서 전고점 시세는 나오겠지만 최고가에 매수하셨던 만큼 좀 매수가 돌파를 안정적으로 목표로 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지에너 에너지고요. 매수가 6,300원에 비중 20%인데 지에너 에너지도 역시나 좀 고점에 사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능력이 굉장히 네.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저는 좋게는 보고 있어요. 좋게는 보고 있는데 제가 권장하는 매수가는 이렇게 박스를 그리는 요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올라가는 이 시세를 좀 노려보자라는 취지였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이런 꼭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매매 성향은 개인들마다 다르죠. 물론 급등주를 추격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뭐 잘하면은 뭐 충분히 단기간 안에 멋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과열이 단기간에 됐었던 종목들은 순식간에 변동성을 하방으로도 길게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할 때는 팔랑기가 굉장히 팔랑팔랑 거리지만 아래쪽으로 내 기준이 깨지는 선에서는 스스로 가져가야 될 명분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매도를 안 할 명분들을 스스로 막 만들어내고 그런 종목들이 쌓이고 막 이렇게 마이너스가 커지면은 그 다음에 그때 좀 팔 걸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는 게 항상 좀 실패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3,5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로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그것도 좋지만 좀 매매 습관을 좀 다시 들이시는 게 일단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량을 조금씩 좀 더해주는 이런 구간에서는 윗공간 돌파를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이 최근 시장 조정을 한번 거래량 없이 밀리는 구간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 4,500원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대하는 것보다 센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하단에서는 이제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보실 거라면은 뭐 단가를 조금 좀 낮추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기대하고 말씀드렸었던 이 의미 있는 구간과 계속해서 윗꼬리가 한 8번, 10번 정도를 두드렸거든요. 그래서 돌파하면은 시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 움직임을 기대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단 기준선은 3,5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추세가 추가적으로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매도의 결정 혹은 다시 한번 이제 뭐 상담을 받아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에넌 에너지 역시나 꼭지에 몰려 계시는데요. 3,500원 깨지지 않으면 추가 매수로 단가 낮춰서 나올 수 있는 전략을 말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3가지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오늘 3% 넘게 4% 가까이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제 윗꼬리 패턴 기술 강의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게임주 예시 드렸었는데 이 T3가 강의 이후에 28% 급등을 했고요. 또 누적 수익률은 41%를 넘겼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도 좀 T3만큼 그런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대는 하고 있지만 T3 정도의 상승률이 빠르게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강의에서도 그렇고 게임주는 굉장히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좀 할 정도로 우리 포트에 게임주를 하나씩 편입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뭐 함께 했었던 그다음에 제가 무방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강의할 때는 이 종목이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꺼내 들면서 이 종목은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시세가 좀 잘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은 T3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좀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그다음에 이슈가 붙으면서 이제 단기간 안에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게임주들 안에서는 여러 개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뭐 게임주의 업황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좀 묵직한 그림들이 나와야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T3처럼 막 급등이 나왔다가 또 한번 급락 갔다가 이렇게 변동성을 좀 키우면은 그거는 뭐 시장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게임주를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금리 종결이 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뭐 CPI 발표가 나오고 PPI 발표가 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깨지거나 많이 흔들리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지금 앞으로 이제 올 상반기라던가 혹은 언제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다가올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가져간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많이 줄었어요. 갑자기 이제 뭐 빅스텝이라던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다시 역행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많이 봤었던 그런 종목들이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지금은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아니면 뭐 반도체 쪽이라 기술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좀 더 잘해주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게임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성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는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카카오 게임주가 그래서 2022년도에 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마성 종목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루 만에 막 15%, 20% 상한가 이렇게 가는 그림은 거의 뭐 드문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저가의 메리트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는 수익률이 이제 1.23%에서 좀 부끄러운 수익률이긴 하지만 제가 제시를 드리고 그다음에 전략을 잡아드렸던 거는 요 음봉으로 내려오고 이 121선을 터치하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 이날 시초가 기준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음봉 매수와 분할 매수의 기준으로 가져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좋은 수익률이 나고 있을 뭐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요 매물대와 전고점 부분에서는 일부 분할 매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2자리 이상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서 홀딩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저는 뭐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 종목이 이 기준선 돌파, 그러니까 그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를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굉장히 그 힘을 좀 쓰고 의미를 부여된 뒤에 돌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돌파 이후에는 이 부분이 다시금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뭐 이런 기준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시간을 좀 투자해서라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고점의 세 개의 언덕이 같은 가격, 비슷한 가격 49,000원 부근으로 수렴을 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전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두드렸습니다. 넘기기는 지금은 이제 넘기기에는 저항의 구간이 잡혀 있지만 이 종목의 이제 전망이라던가 수급 아니면 이제 이런 두드리는 주기를 봤을 때는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돌파가 확정이 되는 순간 T3처럼 지금의 속도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과 빠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저는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음봉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들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이제 첫 제시를 드리고 매수했는데 아직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T3를 보면서 배합하지 마시고 이것도 꾸준하게 잘 유지를 하고 계시기를 다시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업황 분위기 나쁘지 않다 말해주시면서 연준의 과거 긴축 기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에 이런 성장주 반등이 나올 것으로 말해주셨고요. 카카오 게임즈 저가 메리트 여전히 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T3만큼의 급등은 어려워도 상방은 열려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 그대로 홀딩이고요. 지금도 응봉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14일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JST나입니다. 실적이 좋고 또 그때 남북 경협주 또 좋은 면세 관련주로 추천드렸었는데 JST나는 또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네, 뭐 사실 아직은 뭐 별 성과가 안 나온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뭐 시장에 그렇게 크게 뭐 휘둘리지도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사실 뭐 경협주의 색깔보다는 북한이 또 도발을 한번 했기 때문에 뭐 경협주들이 무너질 거라면 오늘 무너져야 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오늘 제형솔루텍은 추가 급등이 나왔고요. 뭐 일신석재도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JST나도 오늘 뭐 시장의 분위기 따라가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중동 사절단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서서 계속해서 좀 힘을 모아가고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위아래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폭도 좀 좁아지면서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았으나 주가가 이제 안 빠지면서 이렇게 힘을 좀 모아가고 수렴을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당장의 돌파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가지고 이제 매수를 좀 관심 가져보기에는 충분히 뭐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편입한 포트에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최우선 종목은 최선호 종목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한 방에 이제 급등하는 이런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면은 분명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헐헐 날아가고 막 상한가 나갔었던 종목을 리뷰하기보다는 좀 조용하지만 여전히 좀 매력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AS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JST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좀 앞으로의 흐름을 더 좀 가져가 보시고 눈여겨 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ST나 힘을 모아가는 추세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기에 매수 유효,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2월 14일에 매수했던 RP바이오, 세탕을 노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누적 수익률 25% 달성을 했고요. 전문가님께서 그때 15,000원 익절 라인 주시고 돌파하면 18,000원까지 노려보자 해주셨는데 오늘 15,000원을 넘겼습니다. 네, RP바이오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시고 디테일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RP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제 소개와 같이 이제 매매를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고팔고를 제 그 리드에 맞춰서 진행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벌써 한 탕과 그다음에 두 탕 그리고 이제 세 탕에 성공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좀 그 미련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RP바이오가 왜 아직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제 15,000원에서 지지력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저점이 이탈이 됐긴 했지만 종가 부근에서는 15,000원 부근에서 다시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한 4거래일 정도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첫 타를 먹었었던 요 부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타가 나왔었던 상한가 부근의 요 전고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타가 나왔었던 전고점 돌파 부근들. 그래서 분위기들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인 매물대가 이제 15,000원 부근 요 매물대였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마다는 시세가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고점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상단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닥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번 파동 나오고 내려온 저점, 한번 파동 보여주고 내려온 저점, 한번 파동 나오고 내려온 저점, 여기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고점과 마찬가지로 우상향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RP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기업 내용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약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점들,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이슈가 조금 좀 덜해지긴 했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더더욱 그랬고 미국이라던가 북미 시장에서도 이제 뭐 감기약 그 품귀 현상들이 뭐 계속해서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RP바이오가 그쪽에 좀 주력이 된 사업을 좀 가지고 있어서 부각이 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22년도에 실적으로 좀 펌핑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탕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종목의 4탕을 네 번째 그 수익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또 이제 좀 적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선으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매수 시기를 다시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14,000원 이하로만 빠지지 않으면은 이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시세를 붙일 때는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단기간 안에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률이 25%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맞춰서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40%, 50% 이상의 누적 수익률이 쌓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분들은 14,000원 기준선을 잡고 저는 한 번 더 도전을 해봐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피바이오 4탄 도전입니다. 이 14,000원선 이탈하지 않으면 저점 높여가며 고점 나오는 추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께 더 많은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략주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근 한 두 번, 세 번 방송을 네. 했을 때 제가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신 분들께는 상한가 이상의 그 히트를 좀 드려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는데 네.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아직은 좀 과거 다른 한 달 전, 두 달 전 종목들보다는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오늘은 방송에서 안내를 제시를 드리는 종목도 좀 신경을 써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힌트라고 한다면은 제가 오늘 방송 초반부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AI 반도체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만한 명분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쪽의 업황 개선이라던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포함이 되는 이제 개별주들이 급등 랠리들이 혹은 급등 순환매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후속 종목을 충분히 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동그라미가 너무 많죠.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게 뭐야 하면서 이제 좀 막 추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힌트도 챗 GPT 열풍에 맞춰서 이제 부각이 되는 HDM D램의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고품질로 이제 좀 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장비 부품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반응이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테마주로 부각이 되어지고 있는, 만들어지는 구간이 오늘 움직임으로부터 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단기간 안에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 요즘에 제가 히트를 쳐드리고 그다음에 저의 그 제시 종목 전략주를 보시면서 같이 윗꼬리 패턴 공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 솔본이라던가 아니면 지난주 바른손, 이번 주 T3 이런 종목들을 히트를 치셨던 분들은 다 바닥에서 보여지는 이 윗꼬리 패턴의 결과치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요즘에 좀 강조를 드리는 패턴에 좀 어느 정도 부합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 늘리면서 보여지는 윗꼬리 패턴 한 번, 두 번, 세 번 최근에 이제 빈도수 높게 여러 번의 윗꼬리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저점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매물대를 좀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 바닥에 있는 메인 매물대도 돌파한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또 오늘 흐름부로 이제 시원하게 바닥 돌파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바닥 돌파의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 2022년도 에서부터 계속 주가가 이제 지수 따라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우하향하는 추세를 따라가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돌파하는 이런 시도를 근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붙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한번 시세가 붙으면은 좀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패턴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렇게 윗꼬리 흐름들이 나왔을 때도 하루 만에 2자리 16%, 18% 이런 그림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반도체 쪽의 이슈를 갖고 있지만 변동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그런 흐름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차마 여기에서는 종목명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방금 제시드리고 안내드린 종목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다른 종목과 함께 자세하게 가격 전략과 그다음에 종목명까지 그다음에 부가 설명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챗 GPT 열풍 맞춰 부각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윗꼬리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으로 오늘 바닥 돌파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더 시장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스포는 이미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요즘 네. 가장 핫한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수익률이 가장 좀 잘 나오고 히트를 많이 쳤었던 제 이제 뭐 윗꼬리 강의들을 뭐 다시금 안내를 해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맞물려서 뭐 터져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맞는 종목도 준비를 했고요. 저랑 같이 하시면서 뭐 솔본으로 한번 성과를 내셨던 분들 아니면 T3로 지난주에 뭐 대박의 성과를 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다시 들어오셔서 새로 제가 준비하는 그다음에 제시드리는 종목이 어떤 건지 같이 좀 공유를 해보시고 실제로 뭐 다음 주가 됐을 때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마찬가지로 또 좋은 결과로 터져 있기를 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과 함께 윗꼬리 패턴으로 상승할 종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